자, 어제는 어쨌든 현대차가 장중에 한 6%인가요? 오래간만에 진짜 오르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급등이라고 썼다가 욕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빠진 게 얼마인데 이거 올랐다고 급등이라고 하냐고. 아이고, 그런 것들은 예민한데 조심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 문구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주시기를 주의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제 현대차 주가를 그래도 오래간만에 반등을 이끈 뉴스들이 몇 가지 좀 있었죠. 그죠? 어제 우리가 전달해드렸죠. 이런 것들은 개장전 방송에서 요거도 이야기해드렸고 요 뉴스들은 전달을 다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장중에 개장 전에 좀 나왔던 이유 중에 또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현대 기아가 지난해 전체적으로 혼다를 제치고 일본이 어쨌든 우리 경쟁사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에 도요타, 혼다가 경쟁사인데 혼다를 제치고 미국에서 2년 연속으로 5위를 했다. 점유율은 10% 초반에 기록을 했는데 이 현지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0.6%포인트가 조금 더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야, 현대차가 그래도 미국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네. 현대차 그룹이. 그런 내용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5위인데 4위가 누구냐면요. 스텔란티스입니다. 저는 뭐 스텔란티스라는 차를 직접 뭐 보지는 못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스텔란티스가 현대차와의 판매 격차가 보니까 7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만 해도 현대차, 기아, 스텔란티스 판매 격차가 27만 대 정도가 격차였는데 지금은 7만 대 수준으로 좁혀졌으니까 잘하면 이 스텔란티스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어제 이제 현대차 주가 오르는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미국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그런지 한번 우리가 팩트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뉴스를 믿을 수 없다. 아니 믿을 수 없다는 아니고 뉴스를 항상 확인한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손맛을 느껴보자. 항상 제가 직접 손맛은 어떤 의미예요? 직접 그려봐야 요거 숫자로만 보면 눈에 안 들어오고 내가 직접 데이터를 만져보고 그려봐야 진짜 그게 좀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손맛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너무 느끼지 마요. 그건 좀 야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데이터를 느끼는 거지, 뭐 다른 걸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미국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나와서 한번 봤는데, 이렇게 이제 세로 막대 그래프를 보면 느낌이 안 오시죠. 그래서 증감률을 그려보면 느낌이 오죠.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이게 0을 기준으로 그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죠. 미국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그죠?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12월 달에도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들 쭉 한번 펀더멘탈 보여드릴 때 이게 숫자는 데이터들은 나쁘지 않다. 근데 앞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런 판매 감소 우려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미국의 자동차 판매 증감률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일에 발표했던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의 품목들이 다 수출이 감소했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장한 품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 정도가 있어요. 주력 품목 중에 자동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석유, 선박 중에서도 당연히 LNG겠죠. LNG 그죠? LNG.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가 28% 정도 성장을 했고요. 2차 전지도 30%, 석유 제품도 이렇게, 그 다음에 선박. 근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누구죠? 반도체.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 성장은 쉽지 않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자동차는 역대 월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요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가져온 거고 진짜 그게 맞는지는 밑에 제가 데이터로 다 뽑아온 거니까 한번 보시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더해서 어떤 게 좋아졌다? SUV와 친환경 차들의 단가, 이러한 자동차들이 단가가 비싸잖아, 그죠? 얘네들이 판매 호조에 입혀서 대미, 중동 쪽 수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역대 월 1위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그럼 현대차의 SUV 비중 12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여전히
50% 위에서 견조하게. 예. 그러니까 전체 판매 차량 중에서 SUV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역시 고가 차량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친환경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아이오닉 5의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예, 아이오닉 5가 전기차잖아요, 그죠? 이거 잘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UV 중에 비싼 게 전 팰리세이드를 안 타봤는데요. 팰리세이드도 수출이 지금 견조하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석을 잘하고 있구나. 검증을 해보니까 칭찬 하나. 정부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손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현대차 주가 반등하는 데 견인을 한 거고, 앞으로는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아이오닉 5가 저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 아이오닉 6의 판매 동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돼요. 아이오닉 6 혹시 실제로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차 택시로 탄 것 같은데요. 택시로. 근데 기아가 많은 것 같아. 네, 기아 EV가 EV가 많지 많은 차량에. 것 같아요. 예. 저는 저도 EV는 타봤는데 요 아이오닉은 안 타봤어요. 타봤다는 네.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체크는 안 해봤는데. 저는 여기 여의도에 택시를 많이 타니까. 더 현대 서울 맞은편에 그 현대차 대리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차량을 시승할 수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오닉 5는 타봤는데, 이 앞에 우리 원래 엔진이 있고 해서 앞에가 사실은 조금 공간이 협소한데 되게 넓은 그런 부분 경험했는데, 모양은 사실은 아이오닉 5보다 저는 아이오닉 요 6가 조금 매끈하게 잘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이쁘네요. 네, 이쁘죠. 곡선에 이렇게 굴곡도 좀 있고, 아이오닉 5는 호불호가 약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6가 앞으로 어떻게 좀 소비자들 이끌 수 있는지 보는 분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서, 그렇죠. 할부 금리 때문에 앞으로 좀 여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어제 현대차, 기아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보시면 한 500억 기관 외국인 합계로 500억 정도 금액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거를 시가총액으로 나눠보면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죠? 워낙 시총이 덩치가 워낙 크다 높으니까.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뭐 매삭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저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촉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업펀드에서는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 그것도 미리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자,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 증권사별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가 데이터를 한번 10월부터 지금까지 세 달 동안의 데이터를 쭉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밴드가 한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가 바닥이고, 원래 한 8조 원에서 정도 볼 거야. 좀 높게 보는 쪽은 보니까 12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12조 정도. 그래서 8조에서 12조 정도가 원래 연간 영업이익의 밴드인 것 같은데, 어제 교보증권에서,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새로운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9조 3천억, 교보에서는 12조 원. 이 밴드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한 8조 원에서 12조 정도의 밴드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12조 정도의 높은 실적 추정치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현대차의 23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고개를 들고 다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 감소 우려에 따라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고개를 들고 상향 조정이 어제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가 여기인데, 작년도 대비해서는 원래 그래도 정이익은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주가는 별로 안 좋았고, 그나마 어제 장중에 6% 정도 오르다가 윗꼬리도 이렇게 달려버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좀 뭐 믿음이 부족한 반등에 대해서, 그죠? 추세적으로 반등에 대한 신뢰라든지 믿음은 조금 부족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서부터죠. 작년 여름서부터 이 자동차가 주도주가 된다라는 이게 양치기 소년, 이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네네. 사실 그때 많이 샀거든요. 작년에.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물 부담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물려 있어. 물려 있는 분들의 매물 올라오면 그래서 이게 부딪히고 올라오면 부딪히고,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더 현대차가 낙폭 과대로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물량 여기 17만 원과 17만 5천 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구간. 그죠? 200일선도 여기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하필이면. 이 물량을 뚫고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기보다는 저기에서 결국에는 또 부딪히면서 물량을 좀 저항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200일선을 뚫고 추세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경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7만 원과 17만 5천 원 정도가 일단은 1차적으로 저기에서 또 부딪히지 않을까 정도의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은 뭐 PER도 싸고 PBR도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밴드 하단 정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PBR 밴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서 밸류에이션은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모멘텀이에요. 그렇죠. 뭐 IRA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살짝 리스, 상용 전기차에 대한 리스는 뭐 좀 나왔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뭐 전체적인 추세를 돌려 세우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를 사는 게 나은가, 현대차를 사는 게 나은가, 그죠? 대표님이 만약에 안 가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둘 중에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혹시 이건 대답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라면 네. 뭐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속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몰라요. 테슬라에 저는 점수를 좀 더 주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고요. 네. 저는 테슬라와 현대차 주식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차가 아니라 반반씩. 반반으로. 네, 차값으로 그냥 주식을 사겠습니다. 네. 그것도 현명한. 조니 대표님. 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네. 다 빠져 있는데 자동차 내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할 때 저는 테슬라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래도 전기차가 어쨌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의 대부분이고, 지금은 내연기관을 가지고 평가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그래도 지금은 더 우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우리가 어쨌든 고비가 또 오늘 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차량이 12월 달에 인도된 것들이 예상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고비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테슬라는 최근에 잘 안 되니까, 인도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뭐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신규 할인을 자꾸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코로나 이슈도 좀 있고. 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요거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요거 음봉 돌파하기 전에는 계속 추세적으로 약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대신에 이 하락세를 멈추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 하락 추세에 매우 강한 강도인 ADX가 꺾이는 것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ADX가 여기서 꺾이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바닥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고,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나마 전기차 메이커 중에서도 그래도 많이 같이 다 빠졌을 때 한번 그래도 먼저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이 부분이 테슬라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올 때는 빨리 회복을 하고, 자동차 판매도 테슬라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금 주춤하겠지만, 경기가 조금만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 테슬라의 판매가 확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테슬라를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똑같이 현대차처럼 다 같이 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싸져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 PBR 밴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바닥권 정도 수준으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EPS 추정치가 지금 꺾이고 있죠. 요게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들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향후 관전 포인트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분기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테슬라 판매량이 회복이 진짜 되는지, 중국의 소비가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정상화되었을 때 테슬라 판매량이 진짜 회복이 되는지, 요게 저는 보고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IRA 보조금이 적용이 됐을 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뭐 내연기관 주유하는 것 대비해서 메리트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는지, 그죠? 이것도 원래 상반기에 시작이 되잖아요. IRA 보조금 지급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요 우려라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주주들은 과거의 이 회사를 평가할 때는
풀 셀프 드라이빙, 그죠? 자율주행 관련된 이 기술, 그 다음에 뭐 글로벌리 생산 캐파 확장하는 거, 이 회사가 신차를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지 지금처럼 막 인도 뭐 수요 이런 거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테슬라의 원래 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미엄, 멀티플 프리미엄을 다시 시장에서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현대차도 긍정적으로 뭐 앞으로 좀 체크를 계속 하겠지만 테슬라도 전기차 쪽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브랜드 1위 업체니까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